싶은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말씀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주몽을 위협에 빠뜨리며 동부여의 마지막 왕이 된 대소입니다. 고구려 탄생의 역사와 함께 주몽과 대소 왕자의 얽히고 설킨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모입니다. 장수왕 시대에 만들어진 광개토 대왕 릉비는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조 추모왕이 처음 나라를 세우심은 이러하다. 그의 부친은 하늘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따님이시다. 아래서 깨어 세상에 내려오시니 태어나심에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구려의 시조를 주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추모가 너무 활을 잘 쏴서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몽이란 부여족 언어로 활 잘 쏘는 사람을 뜻해요. 부에서 활 쏘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랑 같은 거죠. 그래요. 그럼 한판 붙어볼까요?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주몽은 본래 부여 사람이었습니다. 부여에서 주몽이 탄생한 시기는 기원전 1세기로 당시 부여의 임금은 금화였죠. 금화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 곁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리따운 여인네가 홀로 숲속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금화가 여자를 불렀습니다. 왜 이처럼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느냐? 금화는 이렇게 물었죠. 이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로 동생들과 함께 육지로 소풍을 나왔다가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하백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난군이신 해모수가 저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 제 몸에 아기가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면서 저를 육지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홀로 정처 없이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유화의 이야기를 들은 금화는 유화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궁궐로 데려와 돌봐주었습니다. 물론 하늘신의 아들이 반할 정도이니 상당한 미모였지 않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아무튼 이내 유화의 배가 남산만해지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새처럼 알로 낳았죠. 사람이 알을 낳은 일이 생기자 금화왕은 불길하다고 여겨 알을 길바닥에 내다버리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길에 버려진 알을 소와 말이 피해갔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들판에 제쳐버렸으나 이번에는 새들이 날아와 알을 감싸며 보호해 주었어요. 금화는 알을 산산조각 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단단하여 깨뜨려지지 않았죠. 그거 참 이상하다.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알을 유화에게 다시 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금화는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화가 알을 정성껏 보살폈더니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바로 주몽이랍니다.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고 재주가 많아 금화왕이 아주 예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화의 자식들인 7왕자와 함께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려시대 문장가인 이규보가 주몽왕의 일대기를 대서사시로 엮어놨습니다. 시의 제목이 동명왕편이죠. 이 시에 따르면 주몽은 너무 재주가 뛰어나서 금화의 7왕자들에게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금화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될 첫째 왕자 대소가 주몽을 매우 싫어했어요. 제가 한 재주를 펼치긴 했군요.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인물로 기록해 놓은 걸 보니 말이죠. 맞아요. 내가 주몽을 정말 싫어했었지요. 하루는 아버지께 주몽을 죽이자고 건의까지 했었어요. 아버지, 주몽을 죽여야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놈은 힘이 장사이고 재주가 비상하여
지금 처치하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군.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겠어. 하지만 금화는 주몽의 재주를 아꼈기에 죽이는 것을 보류하고 왕실의 말을 기르는 목장지기로 임명하여 궁궐 밖으로 나가 살도록 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목장에서의 하루하루 삶은 위태롭기만 했어요. 언제 왕자들이 나를 죽일지 몰랐거든요. 그때 아버님만 동의를 냈더라면 다 깨끗하게 끝낼 수 있었죠. 고민 끝에 나는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비밀리에 나의 결심을 알렸어요. 어머니, 왕자들이 저를 괴롭히고 임금마저 의심하니 저는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큰 나라가 없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머나먼 타국 땅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었겠지만 유화 부인도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몽의 말을 들은 유화 부인은 한 필의 말을 골라주며 혓바닥에 바늘을 꽂아두게 했습니다. 말을 빼빼 마르게 할 작정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금화가 주몽의 목장을 방문했는데 말들 전부가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필의 말만 축 처진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요. 유화 부인의 계략으로 혓바닥에 바늘을 찔러놓은 말이었죠. 금화는 그 말의 최대 능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몽에게 선심 쓰듯이 가지라고 했어요. 유화 부인의 계책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때부터 나는 혓바닥에 꽂아놓은 바늘을 빼내고 열심히 훈련시켜 부여 최고의 명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말을 타고 나를 따르는 오이, 마리, 협부 등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지요. 주몽이 도망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급히 군사를 보내 주몽의 뒤를 쫓았으나 주몽은 무사히 탈출하여 졸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계략에 속아 넘어가다니 억울하구나. 재빠른 녀석같이 잘도 도망가다니 정말 억울했죠. 고려시대 명문장가 이규보가 지은 서사시 동명왕편에 의하면 주몽은 엄채수라는 강에서 부여군사들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주몽이 하늘에 대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물고기 다리가 만들어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지요. 저는 하늘과 강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신의 손자, 그리고 강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요. 하늘신과 물의 신은 나를 위하여 속히 배와 다리를 마련해 주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내 말을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뭐야, 이건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외치며 활로 물을 치니 자라와 물고기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주어 대소가 끌고 오는 군사들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물론 꿈 같은 이야기여서 믿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주몽을 도와주는 사람이 부여 땅 곳곳에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이야기 같군요. 그렇지요. 내가 한 인품하는 거 아직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하늘 신과 물의 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여를 탈출한 주몽을 보는 대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이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주몽에게냐고요? 아니요, 부여 사람들에게요. 내가 그들에게 뭐 잘못해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의 라이벌인 주몽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더 억울하고 비참해요. 떠나는 주몽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의 무능함에 또 한 번 분노를 느꼈죠.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